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염사저씨, 양희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막 총선이 끝나서 결과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은 역대급으로 투표율이 높았는데 67%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양희님. 오늘 하루 다른 일을 하나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아주 늦게까지 개표 방송 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어서 계속 틈틈이 그걸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동포로서 제일 오늘 뿌듯했던 것은 낮에 일하면서 그냥 편하게 개표 방송을 봤다는 거. 그래서 한국민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주 편하게 봤어요, 저는 개표 방송을. 네,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예측했던 거랑 얼마나 많이 어긋났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저는 60표 네, 얘기했는데 완전히 빗나갔고요. 양희님이 그때 네. 90석, 국민의힘당이 네, 90석 정도 할 90석 거다 얘기를 그러셨는데. 했는데, 네,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특히 우리 비례 의석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지역구 의석수가 총 254석이고, 비례가 46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161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90석.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그 마삼중으로 아주 유명했었잖아요. 계속해서 대표직까지 했는데도 한 번도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고, 네네, 그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에서요. 네. 네,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퇴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나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됐었던 이영선 후보가 재산에 대한 그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공천을 취소를 당해가지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있었으면 김종민 의원이 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어부지리로 넉넉하게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되게 운이 좋은 삼선을 김종민 의원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이 모든 의석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요번에 그 연동형으로 그 비례제가 가지 않았다면 진짜 조그만 소수 정당들은 거의 그 의석을 가질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여주신 거는 지역구 선거 결과네요. 네, 지역구 선거 지역구만인 결과.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시면 국민의 미래가 18석으로 지금 가장 많이 됐어요. 36.68%. 그 다음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13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 우리가 조국혁신당은 아시지만 지역구를 하나도 내지 않고 비례로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같이 민주당으로 봐도 무난했다고 볼 경우 25석으로 굉장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하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당선자는 누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지 좀 봤는데요. 뭐 민주연합은 우리 기본소득당의 용해은 의원이 6순위로 돼 있었고 아주 당당히 됐고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의원이죠. 그리고 임미 의원 같은 경우 될지 안 될지 막 얘기했었는데 이제 됐고요. 함창민 의원 또 강유정 또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사람들한테 나와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렇게 됐고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 특별히 없는데 보시면 이뇨환이 8순위로 됐어요. 이 마지막까지 이뇨환이 똥볼을 찼다 그럴까요? 그 말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마피아도 뭐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조국 대표를 열받게 했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사실 조국혁신당이 워낙에 예상하지 못했던 막판에 생긴 신당인데다가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 박은정, 검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조국 대표,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도 많이 알고 있고, 항우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조국혁신당의 비례로 이제 이번에는 나오셔서, 그리고 또 김준영 굉장히 외교 쪽으로 전문가이신 분인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원이 돼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조국혁신당은 이 총선 결과가 끝나는 대로 바로 모든 특검법, 뭐 한동훈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했고, 정말 많은 기대를 저도 개인적으로 걸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그 빅매치 결과가 있는데요. 용산의 권영세 의원이 국민의힘이 당선된 거가 제 생각에는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좀 속상한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인데 그 심판을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된 게 그렇고요. 각상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그래서 종로에 이번에 나와서 이겨서 뿌듯하고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뭐 고민정 의원이 또 이겼고, 네, 인천은 전반적으로 인천이나 경기도는 서울만큼이나 민주당이 강세였어요. 그중에서 이렇게 원희룡은 제주도 도지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개항을에 와서 아주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패배했고요. 이자명 경찰청장이 네, 안타깝게도 나경원 의원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가 보수가 굉장히 강세라서, 그치만 나경원 의원을 친일적인 행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기를 많은 민주당 후보자들이 바랬는데 아직까지도 그쪽에는 보수성이 강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돼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결과였어요. 그리고 경기도 예 추미애 이겼고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1199표 차로. 그리고 이강재 의원이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절하고 호소하고 그랬는데 안철수한테 졌고요. 굉장히 말 많던 김은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김은혜가 이겼다는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결과였고,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개혁신당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김준혁이 이수정을 아주 그 간발의 차이로 이겨서, 김준혁 같은 경우는 이분이 역사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여대 초대 총대왕인 김알란 여사의 그 이대 출신 엘리트 여성들을 뭐 이렇게 미군들을 위한 그런 성상납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던 옛날에 그런 방송이 문제가 돼서 마지막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막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사퇴를 하나 막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나갔고,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은 사실인 팩트였다고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맞아요. 좀 더 많이 해서 알았거든요. 어쨌든 네. 이겨서 굉장히 좋은 결과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남에 이 김태호 이 사람이 김두관 옛날 전 도지사를 이겼네요. 이것도 되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모든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결과가 이 민영배 의원이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를 76대 13으로 이겼다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특히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를 위시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실망감을, 특별히 강주나 이런 전라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를 보여준 아주 큰 사건이고,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새로운 미래로 간 그 의원들이 깨닫고 뭐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행보를 해 나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서울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총 의석수가 48석인데 국민의힘이 11석을 가져갔잖아요. 용산부터 해서 강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서울에서 부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지역들이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뭐 부자들이 많아서 뭐 어쩔 수 없죠. 네. 부자 증세한다는데 뭐 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는 60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53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보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를 하면서 일을 너무 잘하셨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호감을 더 많이 키워주지 않았나 싶어요. 민주 시민들의 그 의식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해줘서 좋은 결과를 네, 보여준 것 같아요. 부산은 서울만큼이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깨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 표가 더 많이 기대됐던 건데 그 전에 21대 3명이었는데 그리고 20대에선 5명이었는데 요번에 1명으로 줄어서 좀 되게 좀 안타깝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투표하러 부산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투표한 그런 게 부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스처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게 계기가 되진 않았나.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이 민주진영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곳이 부산이라고 저는 요번에 느껴졌어요. 전남도 보시죠. 네, 100% 민주당입니다. 경북은 100% 국민의힘이고요. 예, 경남 지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예, 3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예, 바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백범 김구의 증손자 김용만이라는 분인데요. 저도 되게 젊은 사람이고 백범 김구의 증손자라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꼭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 운동을 하신 분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친일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좀 큰 역할을 해주기를 정말 기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당선이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아까 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네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 예 그리고 이분은 우리 서울고검장 출신의 이성윤 전 검사장이었는데요. 네, 요번에 됐습니다. 네, 윤석열과 네, 동기죠, 동기. 그래서 네, 윤석열의 동기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벼르고 벼렀죠. 정치권에 네. 들어가서 제가 볼 반드시. 때는, 예, 조국 혁신당의 그 조국 대표를 도와서 이분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일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아니, 이 박지원 이분은요, 지금 헌정사상 최고령, 지역구 최고령 81세래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옛날에 참 문 대통령한테 못할 짓 많이 했는데 반성하고 들어와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줬던 걸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사이 박상원 아, 변호사거든요. 그 네네. 옆에 있는 여자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이세요. 마지막 유세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진짜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치를 좀 잘 해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가장 진짜 국민을 열받게 했던 게 R&D 예산 삭감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카이스트의 박사인 연구원 출신 황정아 박사가 이제는 안 되겠다.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고 아주 당당히 예,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네. 숨겨진 이야기들을 뭐 이야기하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총선 예상할 때 염사저 씨가 가장 이번에 근사치로 맞춘 게 아닌가 싶은데 염사 씨 말씀 한번 들어보죠. 예, 맞히긴 맞췄으나 결과가 참 그렇게 좋지 않은 때는 괜히 씁쓸하죠.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 뭐 이런 죄책감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적중 확률이 높으냐면 그 비결은 모든 쪽의 의견을 다 들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한쪽만 보려고 하지 않고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할 분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패자에 대해서는 좀 위로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리고 앞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잠시 후에 민주 동포들의 반응을 좀 보겠지만 이번 결과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압승이라고도 또 하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졌어.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더 기대를 했거든요. 아예 그렇죠. 200석이 네. 넘어서 그 분위기도 막 그랬거든요. 넘어서 네, 이제 네. 완전히 거부권까지도 이제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탄핵 것까지 조처하고. 기대해서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으나 어느 면에서는 확실하게 다 풀리지는 않은 이러한 약간 애매모호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결과는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진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수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걸 냉정하게 같이 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늘 주장하는 것이 특히 민주진영에 있는 어떤 사람 좀 떨어졌다고 해서 막 욕하고 이러지 말고 손에 손잡고 걷어들이고 힘을 합쳐서 나가는 방향을 우리 동포들이 계속 해야 돼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고 소나무당 같은 경우도 참 권윤지 부대변인 나와서 참 신선하게 인상적인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안 돼서 참 안타깝네요. 오늘 미스 USA에서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을 하나 잠깐 봤는데요. 이번 총선은 언론의 승리다, 결국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방금 염소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진짜 압승에 압승, 200석이 넘는 압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게 안 된 거는 결국 끝까지 언론이 국민의힘의 편에 서서 너무 정도로 국민의힘을 서포트하고 공영방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인터넷 방송까지 굉장히 많은 그 언론이 국민의힘을 편에서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왜곡된 보수의 눈으로 사실들을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맨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누구도 크게 승리하거나 누구도 크게 폭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만 제3당의 약진만 좀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에 했는데 앞으로의 정국이 더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해야 된다. 선거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야권들은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단합하며 선거 전보다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민주 동포들 몇 분의 반응을 빨리 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한 민주당이 실망해서 투표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까지 하던 때 혜성처럼 나타난 조국 혁신당의 신선함과 진정성의 모처럼 간절함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한 표 행사했고요. 조국 혁신당이 범야권의 파일을 넓혔다는 점에 더민주는 감사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민주는 조국 혁신당의 개혁 움직임에 동조해야 할 것, 조국 혁신당의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의 의지가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다른 분입니다. 윤 대통령 거부권 남용에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총선이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방탄의 권력을 남용하는 윤 대통령과 입틀막, 사틀막, 구틀막의 검찰 독재 정권의 민심은 거부권을 보낸 것이다. 지민, 비조가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해줬고요. 야권의 승리 축하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 심판입니다. 야권이 더 이상 이유를 대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기필코 폐지하고 나아가 자주통일의 주춧돌 굳건히 놓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입니다. 국샹 3인방 때문에 분통 터지는 승리네요. 국샹은 나베 나경원, 날리면 김은혜, 그리고 배현진. 자,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포분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약간 저희 방송이 진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여권에서도 지금 대패를 했기 때문에 법이 넘어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안 되고 무용지물이 됐고 국회 야당의 사람이 선임이 될 것이고 상임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야당 쪽 사람들이 이제 임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야당에는 유리한 입장이고요. 뭐 지금 야당에서는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한동훈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이런 특검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벌써 보이고 조금 있으면 한동훈의 그 어떤 거치 입장 표명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도 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한 성공이지만 우리가 약간
조금만 열성만 더 했으면 우리가 탄핵까지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에 이제 세월호 10주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미주 지역에서 세월호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한 분의 말씀을 딱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온 국회의원 중에 세월호 관련하여 공약을 낸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현 민주당도 국회 의석수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의결된 거 하나라도 있는지요? 국회의원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뭘 해준다는 거에 저는 희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 참 뼈저리게 느껴지는 뭐 구구절절이 옳은 말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비록 공약을 내걸지 않고 또 지금 정치 권력 요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 이 민주 진영의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 또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